자, 이제 국군 질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병훈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밝아지고 크게는 좋아지고 크게는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화가 강해지면서 부정적 폭발하는 기운, 부정적 이렇게 열받는 기운, 이 화가 치밀어 오는 기운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여야, 여당, 야당 분쟁, 갈등도 좀 심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 민심도 좀 양분화적인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이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한편으로 아주 긍정적인 발전 속도가 나타나면서도 그 이면에는 아주 그 어려운 일들이 좀 나타납니다. 가령 국가의 대형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홍수가 와서 비 피해를 입는다든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 같은 게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다든가 등등의 뜻하지 않는 그런 폭발적 사고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을 긍정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으로 보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또 여야 편가르기로 듣지 마십시오. 여야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뛰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잘 살게 도와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는 70%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70% 정도는 정말 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는데도 무조건적으로 극우파, 극좌파 이런 편향적 생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부정으로 바라보고 계속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나쁜 쪽으로 바라보고 계속 부정적 눈으로 바라보면 잘하는 짓도 미워 보입니다. 실제는 잘하는데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시어머니가 미우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시어머니가 밉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시어머니가 미워. 근데 김치를 담아주었어. 근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 김치 담아주고서 또 무슨 속셈이 있나? 보세요. 나한테 혹시나 용돈이나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속셈이 있어서 이 김치 보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순수하게 김치를 담아줬는데 또 며느리가 미우면 보세요. 며느리가 미우면 시어머니 댁에 와서 청소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돌아갔어. 그래도 있지.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좀 시어머니한테 용돈이나 좀 주고 가지. 청소만 하고 밥만 해주고 갔니? 이렇게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꼬자지라고 부정적으로 며느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며느리인데도 보세요. 착한 며느리인데도 이 동네방네 그 단점만 말하고 다녀. 그 친구들한테 노인정에 가서 단점만 말하고 다닌다 이 말이라. 부정으로 보면. 근데 며느리를 긍정으로 보면 설령 보세요. 설령 생신 때 오지 않고 명절 때 안 왔어도 사정이 있겠구나. 사정이 있어서 못 왔겠지. 보세요. 생신 때 선물 하나 없어도 그래 너희들 형편이 얼마나 딱하면 그러겠니. 예? 사정이 있어서 오지도 못했고 이 선물 하나 못하는 까닭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절 때 못 오더라도 다 사정이 있어 못 왔으니 다음에 오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네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며느리가 꼭 오고 싶었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못 왔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생신 때도 오고 싶었는데 부득이 뭐 몸이 아파서 못 왔다고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쁘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 심리가 이쁘게 보면 미운 짓도 이쁘게 보이고 밉게 보고 부정으로 보면 아무리 잘하는 짓도 밉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롭게 노력하고 국제 외교나 국가를 위해서 정말 분발하게 정말 우리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분발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더라도 지혜롭게 노력하더라도 이 극우파적인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대통령을 막 프레임을 씌우는 마음, 무슨 북한 간첩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북한 공산당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중국을 편드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무슨 국가를 중국이나 북한에 팔아먹는 사람처럼 무슨 빨갱이처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무슨 과거에 어떤 프레임 씌운 걸 갖다가 죄인 알죠? 천하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부정으로 바라보는 마음, 사기꾼으로 바라보는 마음, 이렇게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선입견으로 머리를 갖다 보세요. 이 뇌파에 머리 뇌파에 콱 박아놓은 거야. 세뇌 교육처럼 딱 박아놓으면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아. 그리고 사람 심리가 내가 부정으로 생각했으면 부정으로 자꾸 설명하고 부정으로 봐야 위로를 받는 심리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사기꾼이다, 나쁜 사람이다 부정으로 찍어놨어. 그러면 내가 계속 부정으로 설명해야 내가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자꾸 더 부정으로 보려고 하고 부정으로 설명하고 부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편향적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적 선악 구조에서 악의 구조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인간은 착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중간의 마음이 있고 누구나 이 선한 선심의 구조가 있고 악의 구조가 있고 중간에 중화시키는 구조가 있다고. 그런데 강한 세뇌 교육이 되면 편견이 생기면 내가 이 부정으로 꽉 묶이면 자꾸 이 악의 편일지라도 악으로 몰고 가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걸 봐도 부정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 심리, 며느리 심리가 나타나는 거야. 시어머니를 좋게 보면 내가 좋은 감정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것도 좋게 보이고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미워하면 나쁘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편향적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냐면 누구 편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70% 정도 잘하면 야, 저 정도 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내가 국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은데 내가 과거 프레임 씌우고 원망하고 욕을 했던 습이 있어. 그리고 나쁜 놈, 사기꾼, 그리고 그 부정적 시각, 중국 무슨 편드는 사람 또는 빨갱이라는 선입견, 이런 나쁜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그런 편견적 시각을 가지고 가슴속에 세뇌 속에 박혀 있으면 아무리 누가 좋은 말을 해도 와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내 편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반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지금 양극화적으로 이런 분열적 심리가 있다. 근데 병원연에는 이 분열적 심리를 깨고 좀 화합된 마음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병호가 바로 화해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려고 하고 각자 자기 스타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스타일 그리고 각자 자기 심리로 그 분노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현재 대통령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70%는 잘하고 있고 우리 국가를 위해 바르게 노력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본 대통령 중에 제가 몇 명 지금 대통령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많은 대통령을 겪어봤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가장 부지런한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모순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이렇게 행동에 있어서 좀 가벼운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밑에 사람 일을 시킬 때 지적을 하는 면도 좀 과도하게 흑백 논리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거나 흑백 논리적으로 분별하거나 이런 너무 좀 상대가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지적을 해서 무안하게 만드는 성향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크게 품고 크게 바라보고 크게 지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 1 더하기 20식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기냐 아니냐 몇 명이냐 흑백 논리적으로 이거야 애야 아니 그러니까 S야 노야 100명이야 200명이야 그러면 장관이나 담당자들이 실무자가 아닌데 100명 200명 90명 이걸 정확하게 계산합니까? 대략 200명 정도입니다. 대략 500명 정도입니다. 이러면 아 그렇구나 크게 품고 크게 이해하고 크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흑백 논리적으로 따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좀 이렇게 행동을 좀 더 무겁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웃을 때도 좀 더 진중하게 웃어야 될 필요가 있고 행동 거치에서도 조금 더 무게를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밑바닥까지 다 챙기려고 하고 밑바닥까지 손질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부담이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대통령은 크게 관장하고 크게 지도하고 큰 눈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품어줄 때는 품어주고 심덕으로 다스릴 때는 다스리고 또 냉철하게 칼질을 할 때는 칼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적으로 이렇게 묻고 따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말 지금 현재 대통령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있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하는 부분이 한 70%는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좋은 건 좋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단점은 단점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잘해도 편견으로 바라보고 못해도 편견으로 바라보고 나라를 망가뜨려도 내 편은 긍정이고 계엄을 일으켜도 내가 긍정으로 보면 긍정적인 거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개판을 만들어도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은 옳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나라를 일으키는 노력을 그렇게 애가 쓰도록 몸살이 나도록 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양분화적인 시각을 갖는 건 옳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병원년에는 광명한 눈으로 대통령도 바라보고 국가도 바라보고 국민도 바라보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지 아직 편견에 묶여가지고 모든 걸 부정으로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일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우리 국민들이 편향지심에 빠져 있어서 제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볼 줄 아는 냉철함이 있어야지 내 편견 아집에 묶여가지고 세뇌 교육에 묶여가지고 잘못된 시각으로 나라를 바라보지 마라. 이건 국가와 국민에게 득되지 않다.
대통령을 무조건 비방하고 잘하는데도 비방하고 부정으로 바라보는 건 국가에 득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건 이재명 대통령 편들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국군이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다 보니까 정리할 대통령은 정리가 되고 또 능력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국가를 바로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했듯이 앞으로 3년 또는 5년 정도 노력을 하고 나면 국가가 한 70%는 바르게 서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부족함도 있지요.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70%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고 우리 국가는 70%가 바르게 서게 된다. 그리고 현재 원래는 지난해 말에 주식이라든가 경제가 한번 파동이 있게 돼 있는데 국운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힘으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힘으로 그 국가의 어떤 부정적 파도를 스무스하게 잘 넘기고 있다. 주식도 지난해 말부터 파도가 오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파도를 잘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지도자에 따라서 국군의 변화도 약간씩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능력과 힘에 따라서 더 부정으로 국군이 가기도 하고 국군이 실제는 좀 안 좋은데도 그 대통령의 능력에 따라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식도 사실은 파도가 오게 돼 있었는데 큰 파도 없이 지금 위기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지금 앞으로 이 3개월 안에 조정기간이 옵니다. 그러면 1, 2, 3 앞으로 3개월 안에 조정기간이 오는데 대통령의 힘에 따라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조정기간이 오는데 보세요. 제 손을 봐요. 원래는 이렇게 크게 곡선이 그려지게 돼 있는데 이 정치 지도력에 따라서 이 파도가 오는데 스무스하게 오는 거예요. 보세요. 내 손을 봐. 이렇게 스무스하게 파도가 온다. 원래는 이렇게 오게 돼 있었는데 요것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출렁이는 파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안에 주식이라든가 경제 이런 코인이라든가 이런 조정 기간이 오는데 그 조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파도가 나타난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하도 우리 국민의 어떤 의식이 편향적이라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면 자꾸 제가 무슨 여당편 야당편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씌워서 이런 얘기 일체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안 하고 싶었지만 우리 국민들 좀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기 그 누구야 어떤 신부지 황찬영 신부님이 제가 황창현 신부님이 그 짤 영상을 올린 걸 우연하게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님이라고 말을 하고 윤석열 씨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사람이 묻더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 씨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님 하냐고 그래. 그 내 마음이다. 그분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서 윤석열 씨 하는 거고 이분은 대통령 자격이 있어서 대통령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한 자기 심정을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갖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민이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향적 세뇌 교육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그 편향적 심리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분별력 없이.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 또한 그분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잘못한다면 여러분 앞에 단칼에 치듯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분은 정말 잘못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만약에 정말 우리 국가에 잘못을 한다면 저는 냉철하게 혹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누구 당파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도 아니고 당파 편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면 저는 그 사람을 100%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따질 거 없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면 저는 적극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당파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를 위하는 게 중요하지. 얘기가 조금 국은 얘기하다 엉뚱한 데로 흘러갔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양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극좌파 현상이 나타나고 심리적으로도 양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번 이 총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또 여당 야당 편들 나갈까 봐 말하기가 그런데 여당이 우세합니다. 여당이 우세하고 여당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 승리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더 이렇게 편향적으로 받아들일까 봐 그 얘기를 차마 못하겠습니다. 저는 몇 퍼센트로 승리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말하면 또 이 편향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당 우세로 결론이 난다. 여당 승리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2026년도까지는 여당 세력이 힘을 써요.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까지도 여당 세력이 힘을 씁니다. 그런데 2028년도부터 여당 세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바르게 노력하면 여당 세력을 집권 동안 유지를 잘 할 수 있지만 정치를 만약에 게을리하고 잘못하면 2018년도부터 세력이 약해지면서 서서히 야권이 더 힘을 쓰게 되고 여권이 힘이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노력을 하면 세력이 2028년도부터 약해지지만 그 약해지는 폭이 작아요. 근데 정신 못 차리면 그게 크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면 집권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정신 못 차리면 2026년도 7년도까지는 여당이 힘을 쓰고 유지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서서히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은 2026년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개혁을 하면 남은 존재감을 국민한테 알릴 수가 있고 힘을 유지할 수 있고 2028년도부터 다시 세력이 살아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과거에 집착을 하고 과거에 묶이고 과거 정권에 묶여 있고 과거 대통령 역사에 묶여 있고 이렇게 지금 야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묶여 있게 되면 2026년도 7년도에는 그 부정적인 게 다 드러나면서 오히려 기세가 약해집니다.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나면 그 야당 세력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제가 여당 야당 조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26년도 7년도 이 광명한 기운으로 움직이는 해기 때문에 바르게 이념을 가지고 바르게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그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못된 감정, 사기치는 감정, 국민을 속이는 감정으로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도태되고 철퇴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으로 정치했던 사람, 국민을 속였던 사람, 사기치면서 정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병호정민연에 다 드러나게 되며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명예가 드러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정치인 여러분, 병호년 2026년도는 광명한 해기 때문에, 하늘이 바라보고 있는 해기 때문에, 드러나는 해기 때문에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대통령부터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 교만이 생기거나 자만이 생기거나 당신께서 대통령이란 이유로 혹여라도 교만에 빠지게 되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 부지런한 마음으로 정말 그 초심을 끝까지 관철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보통 1년, 2년, 3년 되면 보세요. 1년, 2년, 3년 되면 권력의 힘이 커지면서 교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발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현재 대통령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노력한다면 5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보통 50% 이상 지지율을 유지하게 되며 60%, 70%까지도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50% 이하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바르게 노력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 마음 변치 말고 노력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2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